안녕하세요. 저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을 만큼 하루도 쉬지 않고 바쁜 삶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해도 제 인생은 크게 변화되는 건 없더라고요. 분명히 좀 더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 악착같이 돈을 벌고 있는데 통장에 들어온 돈은 쌓이지 않고 순식간에 바닥이 나 버립니다. 아무래도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대출을 꽤 많이 받아 빚을 갚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면 언젠간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볼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에게 너무 큰 꿈이었다는 걸 남편과 함께 살아가면서 점점 더 피부로 와닿게 되더라고요. 가난에서 아무리 벗어나기 위한 노력은 항상 제자리에 불과했고 맞벌이를 해도 눈에 띄게 변화되는 건 없었습니다. 반대로 제 위로 2명의 형님은 집안도 좋지만 직업도 좋아 가끔 얼굴을 볼 때면 눈에 띄게 변화되는 모습을 봐오면서 그런 삶이 부러운 것도 있었지만 시댁에서 모이는 자리가 저에게는 너무 불편했어요. 시모가 대놓고 저를 형님들과 차별을 두는데 이게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똑같이 대우를 해주면 좋겠지만 형님들이 시모에게 주는 선물이 워낙 크다 보니 차별은 당연히 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께 선물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 기본적인 과일 정도와 시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대부분 해왔어요. 그게 최선이었지만 두 형님들의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이 저에겐 부럽게만 느껴졌어요. 그리고 시모는 능력 없는 제가 며느리로 들어온 걸 얼굴만 보면 후회한다는 말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도 마음 같아선 시댁 집안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도 부족함 없이 많은 걸 해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현실이 자존감을 많이 떨어뜨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모인 식사 자리에서 시모는 저에게 평생 기억에 남을 상처를 주었네요. 내가 이래서 너한테 했던 얘기가 여자를 잘 골라야 한다고 했던 거다. 이것 봐라. 명품 가방이랑 명품 옷이 사람의 가치를 올려주잖니? 이 정도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여자를 만나야 한다고 입이 닳도록 얘기했는데 끝까지 고집 피워서 엄마 상처 주더니 결국 맨날 빚에 허덕이면서 살고 있잖아? 그게 사는 거니? 우리가 형들에 비해 부유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굶어 죽지 않으면 되는 거지. 이런 걸로 왜 뭐라고 해요. 형수님들이야 워낙 집안이 잘 살았던 거잖아요. 엄마가 형수님들 때문에 눈이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 전에 우리 형편을 생각해봐요. 입에 불칠할 정도로 힘들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어요? 형들이 형수님을 잘 만나서 인생길이 열린 거지. 형들도 딱히 볼 것도 없잖아요. 제가 능력이 부족한 걸 이 사람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그리고 모임 때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차별하면 저희 더는 안 올 거예요. 여기 오는 게 욕 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한두 번이어야 넘어가지. 얼굴 볼 때마다 이러면 저희 그냥 없는 셈 치세요. 그러니 네가 처음부터 좋은 며느리감 선택했으면 내가 이런 모습 보였겠니? 네가 능력 있는 여자 데려왔으면 명품이 2개가 아닌 3개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얼마나 아쉽겠어. 막내 며느리한테 얻어갈 수 있는 게 있으면 내가 이러지도 않지. 꼴랑 과일 몇 개 들고 오는데 속이 안 터지겠냐고? 그만 좀 해. 너희들도 앞으로 선물 같은 거 사오지 마라. 모임 있을 때마다 선물을 사가지고 오니까 이 사람이 아주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있네. 열심히 잘 사는 모습 보여주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인데 별것도 아닌 걸로 애들한테 상처를 주고 있어? 안 되겠다. 앞으로 모임 같은 거 일절 없을 테니 각자 알아서 살도록 하자. 모이는 취지가 선물 받으려고 모이는 거야? 애들 얼굴 한번 보고 손주들 얼굴 보고 싶어서 모이자는 건데 계속 이런 식이면 차라리 안 보고 사는 게 낫지. 분명히 경고하는데 막내 아가한테 한 번만 더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한다면 그땐 나도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야.
얼씨구, 웃기고 있네. 당신은 애들한테 용돈 안 받았소? 우리가 애들 덕에 먹고 살고 있는데 얼굴 안 보고 살면 굶어 죽으라는 거야? 어디서 혼자 착한 척이야? 너 때문에 이게 뭐냐? 재수씨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 집안 분위기 상당히 좋았던 거 너도 알고 있지? 그런데 지금은 어째 보이기만 하면 얼굴 붉히는데 이게 어머니 잘못이야? 네가 어머니 말을 안 들어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건데 왜 어머니 탓을 해? 너는 조금도 책임이 없어? 앞으로 너랑 재수씨는 차라리 모임 때 오지 마라. 잘 지내고 있는 집안 분위기 망치지 말고 너는 재수씨랑 단둘이 지지고 볶고 잘 살아. 재수씨가 탐탁지 않으니까 볼 때마다 어머니가 한 소리 할 수도 있는 거지. 눈에 안 띄는 게 피차 편하겠어. 당신도 이제 그만해. 이러다 막내 동서 울겠다. 본인들이 원해서 선택한 결혼인데 어쩌겠어. 원래 인연은 다 정해져 있는 거야. 본인들이 좋다는데 뒤에서 계속 얘기해봤자 우리만 스트레스 받지, 안 그래? 어머님도 이제 그만 막내 동서 좋게 봐주시고 앞으로 웃으면서 잘 지내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 거 아시잖아요. 앞으로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거 아니니까 차별 없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매번 올 때마다 이런 분위기 너무 힘드네요. 우리 큰며느리가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해야지. 내가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어? 너희 두 집안은 안정적이게 잘 살고 있는데 막내 애들은 저 모양이니 내 속이 뒤집어져서 그랬던 것뿐이다. 나도 더 이상 입 아프게 얘기하지 않을 테니 이제 그만 밥이나 먹자. 예, 너는 국 좀 다시 데워오거라. 모든 게 제 탓인 것처럼 막말하는 시모의 행동이 저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었고 눈시울이 붉어지길래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렇게 최대한 마음 진정시킨 뒤 다시 자리로 돌아와 국을 데워 새로 나눠드린 뒤 다시 자리에 앉아 식사를 이어나갔는데 젓가락질 한번 잘못했다가 집안에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 연구원으로 있는 석사 첫째 형님과 박사 둘째 형님한테는 명품 선물 고맙다면서 보쌈을 싸줬는데 그런 모습 최대한 안 보려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고개를 돌려 음식을 먹었어요. 남편은 그런 시모의 행동을 상당히 불편하게 느끼고 있었는지 밥 먹던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신경 쓰지 않으려 묵묵히 음식들을 입에 넣고 있는데 보쌈고기에 젓가락을 옮기는 순간 갑자기 시모가 효자손으로 제 손등을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찰싹 소리와 함께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을 당하게 된 저는 당황스러워서 손을 움켜쥐며 시모를 바라봤는데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습니다. 여기 있는 음식이 너를 위해 준비한 건 줄 알아? 밥맛 떨어지게 왜 이리 개걸스럽게 먹는 거야? 어느 정도 먹었으면 대충 눈치껏 젓가락을 내려놓을 것이지. 우리 첫째, 둘째 며느리가 먹을 보쌈고기도 없는데 고졸에 능력도 없는 너까짓게 고기가 가당키나 하니? 못 배웠으면 알아서 키워야지. 눈치까지 없으니 내 속이 뒤집어지겠다. 엄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 사람이 음식 준비 다 했는데 먹지 말라고 효자손으로 손등을 내려치면 어떡해요? 방금 차별하지 않겠다면서. 아, 방금 며느리 손이었니? 내가 요즘 눈이 좀 침침해서 똥파리가 날라 들어온 줄 알고 효자손으로 사정없이 내려쳤는데 아유, 그게 막내 며느리 손이었어? 요즘 내가 치매가 왔나?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게 아무래도 병원을 좀 다녀와야 할 것 같다. 그러니 우리 둘째 며느리가 조만간 병원에 좀 같이 가줄 수 있겠니? 당연하죠. 어머님 건강검진 받을 때 됐죠? 작년엔 형님이 병원에 모셔갔으니 올해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며느리가 이 정도는 당연히 해드려야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이 사람과 결혼해서 저도 잘 살아보겠다고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형님들에 비해 능력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노력했는데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저를 싫어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드셔도 그렇지 어떻게 효자손으로 제 손등을 내려칠 수 있어요?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저는 개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진짜 빈정상해서 더는 상종도 못하겠네요. 저 먼저 일어나 볼게요. 앞으로 어머님 눈에 띄지 않을 테니 걱정 마세요. 더는 시댁에 있고 싶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 순간 시모가 들고 있던 효자손을 저를 향해 던져버렸어요. 어른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먼저 일어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결국 시모의 행동에 너무 서러워서 저도 효자손을 시모 쪽으로 냅다 던져버렸어요. 그 순간 남편이 상의에 놓여있던 음식들을 전부 바닥으로 쓸어내려 던져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아주버님들이 이성을 잃어버린 남편을 말리는데도 소용이 없었어요. 주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남편은 그날 이후 다시는 시댁에 오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시부는 시모에게 자식과 연 끊고 살면 좋냐고 큰소리친 뒤 방으로 들어가시자마자 시모는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다며 남편한테 화를 내더니 이 모든 게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달려들었어요. 순식간에 머리채를 잡히게 되자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버리게 되었고 저 또한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어요. 형님들과 아주버님들이 저와 시모를 겨우 분리시켜 놓았는데 시모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하더니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제 양손에 시모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뽑혀져 있었어요. 큰형님은 비명을 지르면서 시모의 머리를 들쳤는데 땜빵이 여기저기 머리가 뜯겨져 비어있는 공간이 생겨버렸어요. 둘째 형님은 충격받은 시모를 최대한 안심시키기 위해 머리는 또다시 자란다고 했지만 이미 시모의 귀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는지 힘겹게 몸을 일으키더니 갑자기 주방에서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자 남편은 저를 데리고 급하게 시댁에서 빠져나가려 하길래 양손에 쥐어져 있던 머리카락을 집어 던지면서 땜질난 곳에 다시 심으라고 시모에게 한마디 던지고 저희 부부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네요. 남편은 두 번 다시 시댁 식구들과 엮이는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했어요. 저도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의 큰 폭풍이 지나간 뒤 저희 부부는 더 이상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지만 시부는 저희 부부가 걱정이 됐는지 자주 연락을 주셨어요. 항상 저희를 먼저 신경 써주시는 시부 때문에라도 그동안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시모가 제 손등에 효자손을 내려친 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시부는 전화로 그때 난리친 건 정말 잘한 행동이라면서 그래야 저희 부부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 부부 입장에서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시댁 집안 식구들에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저희 가족만 바라봤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시댁 집안과 연락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느낄 수가 있었어요. 비록 좋지 않은 결말이었지만 그래도 저희 부부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었고 그날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또 다른 문제가 하나 터졌어요. 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정말 맞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하루의 성과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가 제 귀를 간지럽히길래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시끌벅적할 정도로 모여 있었는데 제가 잠깐 일을 하려고 들린 곳은 동문회관이었습니다. 동문 모임이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익숙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첫째 형님이었어요. 동문들과 웃고 떠드는 목소리가 로비에서까지 들려오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첫째 형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서 걸음을 옮기게 된 이유는 형님의 입에서 이상한 말들이 나왔고 제 두기를 의심할 만큼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첫째 형님은 상상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내가 너희들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최근에 우리 집안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 시어머니가 막내 동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났었다니까. 보쌈고기에 손 올렸다고 효자 손으로 손등을 사정없이 내려친 거 있지? 옆에 있던 나도 놀랄 정도였으니 아마 막내 동서는 평생 기억으로 남겠지.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부류를 만나왔지만 우리 집안 시어머니처럼 고약한 사람은 처음 봤다니까. 사람이 얼마나 독하던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니까. 정말 애매한 게 뭔지 알아? 내가 동서 편을 들어줄 수도 없다는 거야. 최대한 좋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그게 절대 안 돼. 막내 동서를 종처럼 부리는데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잖아? 시어머니가 얼굴을 붉히면서 뭐라고 한다니까? 그러니 둘째 동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치만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마음에 없는 말들도 해야 되긴 하는데 그때 한바탕 난리치고 나서 한 3달 지났거든? 얼굴 안 보고 사니까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진 않는데 모임 있을 때면 집안일 거들 사람이 없다 보니 나랑 둘째 동서가 직접 해야 되더라고. 명품 가방이며 명품 옷들 받아갈 때는 좋다고 하더니 막내 동서랑 영 끊고 지내니까 시킬 사람 없어서 나한테 시키는 거 있지? 그래서 요즘 너무 짜증나더라고. 우리 그이가 시어머니를 또 끔찍하게 생각해서 막내 동서네랑 안 좋은 일 있고 나서 주말만 되면 시댁에 가자고 한다니까. 이런 문제로 최근에 부부싸움까지 생겼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 내가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바쁜 거 뻔히 알면서 늦은 시간에라도 무조건 시댁에 가려는 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정말 듣기만 해도 짜증나지? 나도 요즘에 한계를 느낀다니까. 둘째 동석애는 애가 약아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안 오려고 하는데 너무 속 보이잖아.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한마디 했었거든? 그때부터 일절 전화도 안 받고 내 문자까지 씹고 있다니까? 내가 저런 집안에 계속 붙어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노인네가 꼴의 명품은 좋다고 밝히는데 내가 정신 나갔다고 명품 사주겠냐? 그거 다 짝퉁이잖아. 앞으로 살 날보다 죽을 날이 가까운데 꼴의 명품은 좋다고 짝퉁이라도 입이 귀에 걸린 거 보면 얼마나 웃긴 줄 아니? 놓친 내는 절대 짝퉁인 거 모를걸? 너희들 중에 좋은 남자 소개해줄 사람 없어? 거지 같은 집안 식구들과 살려다 보니 나까지 급이 떨어진 것 같아서 그냥 이혼하고 애들 데리고 따로 살고 싶다니까. 내가 좋은 남자 하나 알고 있긴 한데 그 사람이 나이가 좀 있긴 한데 집안도 꽤 좋거든. 나한테 얼마 전에 여자 하나 소개해달라고 하긴 했는데 한번 만나볼래? 혹시 알아? 또 다른 인연을 만들어갈 수도 있을지. 직접 얼굴 보고 만나보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알지? 네가 며칠 전에도 얘기해서 너에 대해 내가 잠깐 얘기해준 적 있었거든. 애가 둘이 있긴 한데 이혼 생각 중이라니까? 자기는 아이를 좋아해서 전혀 상관없다고 하더라. 잠깐 대화라도 나눠보게 얼굴 한번 볼 수 있냐고 하긴 했는데 너만 괜찮다면 내가 다리 놔줄게.
이게 또 다른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알겠어.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네가 만약 잘 돼서 재혼을 하게 되면 시어머니한테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 사람 어머니가 예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대. 그래서 아버지랑 단둘이 산다더라. 어머머머, 그래? 아니, 그런 좋은 조건의 남자가 아직까지 여자가 없다고? 야, 그런 건 바로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약속 좀 잡아봐. 정말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는데 제가 알던 형님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첫째 형님을 보게 된 것도 놀라운데 또 다른 말을 들었을 땐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그곳을 최대한 빨리 빠져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서둘러 일을 정리한 뒤 밖으로 나가려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러 세웠어요. 쓰고 있던 모자를 푹 눌러 쓴 뒤 몸을 돌려 왜 불렀는지 물어보니 정수기에 물이 안 나온다며 형님 동문들 중 일행 한 명이 저에게 목소리를 높이길래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니 이미 눈이 반쯤 풀려 있었어요. 그래서 30분 정도 지나면 물이 나올 거라고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해주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갑자기 저에게 뛰어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옷을 잡아 돌려 세웠어요. 그리곤 동문회관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게 되었고 룸 안에 있던 첫째 형님의 동문들이 줄지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난감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첫째 형님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일이 펼쳐지게 되었네요. 동서? 아니, 동서가 여긴 어쩐 일이야? 그 옷차림은 또 뭐고? 이런 일까지 하고 있었던 거야? 정수기 관리까지 하는 줄은 몰랐는데 언제부터 한 거야? 관심이 없으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겠죠. 정수기 관리 일을 한 지 꽤 오래됐어요. 벌써 1년이나 지났는데요. 회관 안에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굳이 로비에 있는 물을 먹어야 된다고 하길래 30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저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하잖아요. 술 취한 사람 상대해봤자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피하려고 했던 것뿐인데 갑자기 저한테 화를 내잖아요. 정수기 일이나 하는 주제에 자기 무시했다고 화를 내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지금 스케줄이 잡혀 있어서 많이 바쁘거든요. 지금 많이 늦은 시간이라 빨리 다음 고객님 집에도 가봐야 해서요. 동서, 지금 내 친구가 기분이 나빴다고 하잖아. 동서는 다음 고객만 생각하고 내 친구의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해주지 않는 것 같네. 동서의 태도에 문제가 있으니까 뭐라고 한 거 아니겠어? 내 친구가 동서의 고객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지. 네가 지금 우리랑 급이 맞는다고 생각해? 최대한 잘 설명드렸는데 제가 무슨 무시를 했다는 건데요. 제가 저 사람한테 90도로 정중히 사과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기분 나쁘게 말하지도 않았고 제 할 일만 하고 조용히 나가려 했는데 저 사람이 저를 붙잡더니 뭐라고 한 거라고요. 형님이야말로 친구라고 무조건 편드는 게 아닌 어떤 상황인지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웃긴 게 먹고 자고 싸는 건 누구나 다 똑같은 건데 무슨 급이 있어요. 나이 먹고 떠나는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급 따지는 사람이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왔어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네요. 웬만하면 조용히 넘어가고 싶으니까 이제 그만하시죠. 내가 뭘 어쨌는데? 동서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한다고 그런 말을 짓거려? 못 배운 집안일수록 위아래도 없다더니 족보도 없는 집안 주제에 너까지 꽤 나를 훈계하려 들어? 몇 달간 너 때문에 피곤한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 친구들 앞에서 집안 망신 다 시키고 쪽팔리게 하고 있네. 첫째 형님은 술도 꽤 많이 마신 상태였는지 붉어진 얼굴로 제 어깨를 강하게 밀쳤고 형님 동문들이 저를 에워싸더니
한두 명씩 몸을 밀치기 시작했어요.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안내 데스크에 서 있는 직원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하자 직원은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넣어 도움을 요청했어요. 형님의 동문들은 저를 넘어뜨린 뒤 발로 밟으려는 순간 남편이 회관으로 들어와 소리치며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루 종일 정수기 관리하면서 운전까지 해야 돼서 일찍 일을 마친 남편이 대신 운전대를 잡아줬는데 시간이 꽤 오래 지났는데도 내려오지 않자 걱정돼서 올라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남편은 형님들의 동문들을 사정없이 외친 뒤 저를 일으켜 세운 뒤 저희 부부를 쳐다보고 있는 첫째 형님에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저도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라 주머니에 있던 녹음기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형님에게 보여주었죠. 이게 뭔 줄 알아? 내가 정수기 일하면서 몇 번 안 좋은 일을 겪어서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일할 때는 항상 녹음기를 켜두거든? 네가 동문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 이 녹음기에 전부 다 녹음되어 있다는 거 몰랐지? 사람은 어디에 있던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 나이 처먹었으면서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동문들 앞이라고 말을 필터도 거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전부 다 쏟아내더라. 아주버님과 이혼까지 생각한 것도 모자라 다른 남자를 만나려고 계획까지 했으면 이미 끝난 거 아닌가? 어머님한테 비싼 명품 가방이라고 할 얘긴 다 해놓고 짝퉁이었어? 둘째 형님이랑 가족들 가지고 노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지? 있는 집안들이 더한다더니 정말 웃기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녹음 파일 오늘 가족들한테 전부 다 전송할 테니까 어떻게 수습하는지 한번 볼까? 첫째 형님은 제가 들고 있던 음성 녹음기를 보곤 화들짝 놀라더니 더 큰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최대한 저를 설득시키려 했지만 이미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라 첫째 형님의 행동을 용서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음성 녹음 파일을 핸드폰에 옮긴 뒤 전송해 버렸고 첫째 형님은 절대 안 된다면서 제 손에 들려있던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남편이 강하게 가로막아 저에게 접근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제 핸드폰과 첫째 형님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빗발쳤어요. 아주버님은 형님에게 쉬지 않고 전화를 걸었지만 형님은 사색이 된 얼굴로 받지 않았습니다. 시모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길래 전화를 받았는데 녹음 내용이 사실이냐고 몇 번이나 대묻길래 지금 현재 첫째 형님의 동문회관 현장이라면서 남편과 함께 있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전부 다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시댁 식구들이 동문회관으로 전부 다 오게 되면서 집안은 또다시 난리가 나게 되었죠. 그렇게 아끼던 두 형님들이 한자리에 모였네요. 석 박사의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봅상까지 싸서 입에 넣어주더니 짝퉁 명품 가방이 그렇게 좋았어요? 앞으로 잘난 두 형님들 잘 끼고 사세요. 고졸에 못 배운 저는 여기서 이만 빠질게요. 집안 꼴 정말 잘 돌아가네요. 첫째 형님은 다른 남자 만날 생각이나 하고 있고 둘째 형님은 당신을 놓친내라고 부르면서 가짜 명품 가방으로 가지고 놀고 있었잖아요. 며느리가 선물해 준 거라고 좋다고 들고 다녔을 텐데 창피해서 어째요? 모르는 게 약이라더니 그동안 진짜 명품인 줄 알고 으스댔죠? 당신 인생이 명품이 아닌데 명품을 걸쳐봤자 인생이 달라지겠어요? 집안 꼴 정말 잘 돌아갑니다. 시모와 아주머님들은 많이 당황했는지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요. 시모는 자기가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이 정말 가짜였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두 형님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몇 달간 저희 부부 없이 지내오면서 제가 집안에 정말 필요한 존재였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며 좋게 풀어가려 했지만 차단해 버렸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제가 받은 상처는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그날 이후 시모는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찾아와 며느리는 저 하나뿐이라고 다시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첫째 형님은 아주버님 몰래 다른 남자 만나려 했다는 게 사실로 밝혀지고 나서 현재 별거 중이고, 둘째 아주버님도 선물해준 명품 가방이 가짜인데 진짜로 속여서 시모를 가지고 놀았다는 거에 화가 나 부부관계의 금이가 매일 부부싸움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들이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뒤늦게 제가 시모에게 진심이었다는 걸 알게 된 이후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이미 마음이 떠나버려서 관계 회복은 힘들 것 같습니다. 상처도 한두 번 받아야지 계속 받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 더 이상의 감정도 없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저희 가족만 바라보고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아요. 지긋지긋했던 시댁생활 확실하게 청산할 수 있어서 속이 후련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택배 일을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때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이라 글을 적고 있는 지금도 손이 떨릴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 중이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저를 절망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전 남편과 결혼 생활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이혼까지 고려할 정도로 저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행동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는데 다니던 회사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 입사를 하게 된 회사에서 처음 몇 달은 잘 다니다가 회사의 단점이 하나둘 보이게 되었는지 불만을 털어놓길래 남편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힘이 될 수 있는 말들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때가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딱 2년 차 되는 해였는데 그동안 직장을 꽤 많이 옮겨 다녀서 제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2년 동안 직장만 5번이나 옮겼으니 저도 얼마나 속이 답답했겠어요. 그래도 내색 한 번 한 적 없이 남편이 잘 해낼 거라고 믿으면서 최대한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짜증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심해지길래 뭔가 저에게 말하지 못한 고민거리가 있는 것 같아 하루 날 잡아 남편과 술 한잔하면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최대한 살살 구슬려서 속에 있던 감정을 끄집어냈는데 남편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들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정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말이 쏟아져 나와 경악을 했는데 그동안 남편이 왜 저에게 짜증을 냈는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었고 너무 큰 실망감과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 절망감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솔직히 당신이 버는 돈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가 있는데 굳이 나까지 일을 해야 돼? 당신 택배 일로 꽤 많이 벌고 있잖아. 돈벌이가 되는데 나까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일을 해야 되겠어? 힘들다고 계속 얘기하면 어느 정도 눈치챘어야지. 내가 일하기 싫다는 걸 계속 표현하고 있는데도 왜 모른 척 하는 건데? 나는 충분히 눈치 줬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그게 아니었나 봐. 나 원래 한 직장에 오래 다니지 못해. 지금까지 당신과 결혼하면서 그래도 꽤 오래 버틴 거야. 나도 노력할 만큼 한 것 같으니까 당분간 좀 쉴게. 당신이 나 대신 고생 좀 해줘. 나를 위해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요즘 회사만 나가면 하는 말이 나보고 시간 때우러 왔냐는 말밖에 안 해. 그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일할 필요는 없잖아. 더러워서 내일 때려치우려고 사직서까지 준비해놨어. 나 좀 쉬게 해줄 수 있지? 당신이 원하는 그 시간이 언제까지인데? 나도 택배 일하는 게 체력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알아? 처음엔 돈이 좀 된다고 해서 시작한 일인데 하면 할수록 택배 일이 너무 힘이 들더라고. 그래서 다른 일자리 좀 알아보려 했는데 그동안 벌어왔던 것도 있고 돈 나갈 곳도 많아서 지금까지 참고 일해왔었어.
나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 그런데 내가 왜 당신한테 힘들다는 말을 단 한 번도 안 했는지 알아? 당신이 매일같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퇴사하고 싶다는 말을 하는데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당신이 일을 또 그만두면 나는 택배 일에 손을 놓지 못하잖아. 어차피 결과는 뻔한데 굳이 나까지 힘들다고 얘기해봤자 해결되는 것도 없을 것 같아서 당신한테 나 힘든 건 얘기하지 않았던 거야.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런 나를 보고 당신도 힘을 낼까봐 쉬지 않고 노력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나에게 실망을 안겨줄 거라곤 꿈에도 몰랐어. 그래서 그동안 나한테 하루도 빠짐없이 짜증을 냈던 거야? 일 그만둘 생각 절대 하지 마. 나는 집에서 놀고 먹는 꼴 절대 못 봐. 사지 멀쩡한 사람이 집에만 박혀 있으면 나랑 뭐하러 결혼했어? 당신이랑 결혼을 왜 했냐고? 내가 좀 더 편하게 살 것 같아서. 그리고 집안일까지 해주잖아. 거기에다가 음식까지 잘하니까. 나는 아싸 땡큐지. 당신이 뜯어 말려도 나는 무조건 내일 사직서 낼 거야.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긋지긋한 회사 생활 더는 못 해먹겠어. 내일부터 당신이 나를 위해 고생 좀 해줘. 너 정말 정신 나갔구나?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택배 일이 쉽게 돈 버는 직업인 줄 착각하는 너의 그 잘못된 생각을 뜯어 고쳐야 되겠네. 남편의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 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와 결혼을 한 이유가 서로 행복하기 위해서 좋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선택한 삶인 줄 알았는데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땐 앞으로 이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시부모님께 알렸어요. 당연히 남편 보고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해줄 줄 알았는데 충격적이게도 시부모님은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남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도 충분히 알 수가 있었고 조금의 고민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남편과 이혼을 하겠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이깟 일로 이혼을 하겠다고? 나는 오히려 네가 더 이해가 안 되는구나. 내 아들이 일이 힘들다고 해서 당분간 쉬고 싶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니? 네가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이 되니까 당분간 내 아들이 다시 마음 잡고 일할 수 있게 희생해줘도 되는 거잖니? 부부가 그 정도도 못해줘? 전화통화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은 아예 일할 생각이 없다니까요. 처음부터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살 생각만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놈한테 뭘 바라고 같이 살아가겠어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하고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서 아이 낳고 키워야 하는데 그런 계획들이 산산조각 났다고요. 이 사람과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뭘 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한 게 평생 무료봉사하려고 같이 사는 건 줄 아세요? 집안의 가장이 됐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에서는 충실해야죠. 어떻게 저런 마인드를 가졌는데 봐주라는 말이 나와요? 내 아들이 원래 끈기가 좀 없는 편이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아진 편이다. 앞으로 조금씩 좋아질 테니까 마음 넓은 네가 이해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부족한 생활비 그건 내가 어느 정도 충당해 주마.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라. 사람이 누구나 다 갖출 순 없는 거잖니? 그래도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까진 일로 이혼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라. 내 아들이 잠깐 머릿속을 정리하는 동안 내가 어느 정도 생활비 지원해 주마. 아버님, 이건 생활비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게 힘들 정도로 심각한 일이고 제 인생이 걸린 중요한 문제예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나랑 이혼해서 당신이 얻는 게 뭔데? 우리가 함께 살아온 세월이 너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겠냐고. 당연히 힘들겠지. 우리가 연애하고 결혼 생활한 것까지
4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안 힘들 수가 있겠어? 그렇다고 이대로 유지할 순 없어. 당신이 집안의 가장이면 그에 맞게 행동해. 결혼 생활은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 제일 중요한 걸 하지 못한다면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혼을 결정할 거야. 지금도 많이 참았어. 애도 못 낳는 게 어디서 지금 큰 소리야? 애라도 낳았어 봐라. 내 아들이 더 책임감 있게 생활했겠지? 너한테도 잘못이 있는 건데 왜 내 아들만 탓하는 거야? 애 낳을 생각 없으면 나도 너 필요 없다. 가서 택배 일이나 하면서 평생 혼자 살던가. 언제까지 내가 참고 이해해주길 바라는 거니? 애 안 낳을 거면 당장 이혼해. 시부는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했지만 시모는 나이도 낳지 않고 자기 아들 이해해주지 못할 거면 당장 나가라면서 저에게 되레 화를 내며 얼굴을 붉혔어요. 남편은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너무 크게 만든다면서 오히려 저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이가 없어 더 이상 대화를 섞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는 시모에게 아이도 낳지 않을 거고 남편과도 더 이상 부부관계를 이어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자 시모는 제 말이 끝나는 순간 저를 강하게 밀치며 시댁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다시는 시댁에 얼씬도 하지 말라면서 막말을 쏟아낸 뒤 현관문을 강하게 닫았는데 바로 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저를 뒤따라와 제 차에 올라타려 하길래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남편이 뭘 잘못했는지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고 싶어 친정집으로 차를 돌린 뒤 부모님께 그동안 참고 말하지 않았던 남편의 행동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놨어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을 향해 골프채를 들어 사정없이 휘둘렀습니다. 남편은 분노한 아빠를 피해 도망 다니면서 자기가 왜 맞아야 하냐고 억울해하고 있었어요. 자네가 왜 맞아야 하는지 몰라서 물어? 내 딸 고생 안 시키겠다고 데려가 놓고 사계절 내내 남을 비오듯이 흘리면서 택배 일 하는데 미안하지도 않나? 자네는 아무런 감정도 없는 거야? 고생하는 내 딸 앞에서 어떻게 주벌 뻗고 받아먹겠다는 말이 나와? 좋게 생각을 하려 해도 자네의 괘씸한 모습을 도저히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네. 오늘 다리 하나는 내 집에 놓고 가야 될 거야. 당장 일이 안 와? 앞으로 어떻게 할 텐가? 정말 내 딸이랑 이혼할 거야? 아빠, 그러다 사람 잡겠어요. 아, 그만 좀 해요. 내가 봤을 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 해가지고 왜 일을 크게 만드세요? 아, 정말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네.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금까지 살면서 아빠가 저렇게까지 흥분하는 거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 저 인간이 얼마나 실망스러웠으면 이렇게까지 하시겠냐고. 너는 부부일 가지고 동네 창피하게 집에까지 와야 되겠어? 힘들어서 잠깐 일 좀 쉬겠다는 게 뭐가 잘못된 건데. 너 혼자 벌어서도 충분히 생활 가능하면 기다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나였으면 이해해주고 넘어갔겠다. 몰아세운다고 달라지는 게 있니? 시간을 두고 잘 구슬려서 일자리 알아볼 수 있게 할 수도 있잖아. 아, 그래. 저 형 말이 다 맞네. 나도 평생 놀고 먹을 생각만 한 건 아니었다고. 회사 생활하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좀 쉬고 싶은 것 뿐이었다고. 너는 몸으로 하는 택배 일이라 땀 흘리면서 스트레스를 풀잖아. 나는 사무실에만 처박혀 있어서 스트레스를 풀지 못해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아버님도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일단 저 좀 믿고 기다려주세요. 오래 걸리지 않고 일자리 알아보겠습니다. 아, 제발 골프채 좀 내려놓으세요. 뭘 내려놔? 내 딸을 힘들게 하고 눈물까지 뽑아냈으면 다리 하나는 내놓을 각오를 해야지. 오죽 힘들었으면 내 집에 찾아왔겠나? 절대 가만두지 마요. 아, 엄마까지 왜 그래? 아, 제발 그만하라니까요.
좋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왜 계속 크게 만들려는 건데? 다리 하나 없어지면 뭐가 달라져요? 다리가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이해하고 넘어가겠는데 제부가 너무 불쌍해서 더는 못 보겠네. 아빠, 당장 그 골프채 이리 줘요.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빠가 저 사람의 잘못을 묻고 있는데 왜 골프채를 뺏어 드는 건데? 저 인간 편을 들어주는 언니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았으니 내 입장에 대해서 당연히 이해를 못하겠지. 이러니 언니가 지금까지 결혼을 못하고 노처녀로 살고 있는 거라고. 친언니가 남편을 감싸는 행동에 많이 당황했어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모습이라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이 모든 게 저로 인해 시작된 거라는 어이없는 말도 늘어놓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언니가 제가 아닌 남편을 감싸고 도는 말에 부모님도 많이 놀라셨는지 당장 방으로 들어가라면서 화를 냈습니다. 부모님이 언니와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는 틈을 타 남편이 집에서 도망을 쳤어요. 그날 부모님과 저는 편을 들어주지 않은 언니와 한바탕 싸우게 되었고 언니는 제가 오버하는 거라면서 이해하지 못하더니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언니와의 사이는 심각할 정도로 안 좋아지게 되었고 전륜까지 끊어낸다는 말까지 나와버렸는데도 언니는 제 입장을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의 잘못된 행동 하나로 저희 가족에게도 분열이 생겼는데 남편은 이런 상황을 정리해주려고 하기보단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오는 모습에 화가 나 이혼 서류를 집어 던졌고 남편도 저와 사는 건 더러워서 못 살겠다면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혼 생활 2년 만에 각자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고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끝으로 남이 되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끝으로 저에겐 부부 생활이 안 좋은 기억으로만 남아버려 2번 다시는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이혼한 지 벌써 7년이나 지났는데 언제까지 혼자 지낼 거니? 이제 택배 일 그만하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다른 일을 알아보는 건 어때? 한 번 실패했다고 언제까지 혼자 살 건데? 지켜보는 엄마 아빠도 생각해야지. 너희 언니는 그때 이후로 우리야 평생 얼굴 안 보고 살겠다더니 어디서 뭘 하면서 살고 있길래 7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는지 정말 답답하다.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까지 무너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너라도 좋은 남자 만나 자리 잡으면 엄마가 마음이라도 편하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요즘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어서 살이 5kg나 빠져버려서 우울증까지 온 것 같다. 엄마, 전에도 말했잖아요. 남자 만날 생각 없다고. 그때 너무 크게 되어서 더 이상 인연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냥 혼자 사는 게 속 편해요. 엄마는 7년 동안 묵묵히 일만 하는 제가 걱정이 됐는지 남자를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만 저는 이미 결혼 생각을 아예 접었어요.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과거의 아픈 기억이 아직까지 머릿속에 남아있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 문제로 언니와도 한바탕 싸우고 난 뒤 연락이 끊겨버렸기 때문에 누군가를 마음 편히 만날 수도 없었어요. 가족과 싸웠다고 천륜을 끊어낼 거라곤 정말 예상도 못했었죠. 누구나 생각의 차이는 있는 거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언니와도 다시 사이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잠적해버려서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하며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고 그렇게 언니와도 연락이 끊긴 채 살아간 지 7년의 시간이 지나가던 어느 날 택배가 마지막 한 집만 남아 서둘러 목적지에 도착해 물건을 가지고 초인종을 눌렀는데 잠시 뒤 현관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나온 한 어린아이가 저를 바라보면서
엄마가 집 안으로 들여놔 달라고 했다 하길래 꽤 무거운 물건이라 아이가 들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 집 안으로 들여다 놓은 뒤 밖으로 나가려는데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오게 된 충격적인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를 쳐다보고 있던 아이가 제 어릴 적 모습과 붕어빵처럼 닮아 보여 좀 놀라긴 했었는데 거실 벽에 붙어있는 커다란 액자를 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와 아빠의 결혼 사진을 보게 됐는데 충격적이게도 사진 속의 인물은 언니와 전 남편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가 몇 살인지 물어봤는데 저를 바라보고 있던 아이가 6살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렇게 온몸이 굳어버린 채 액자 속의 사진을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쨍그랑 소리와 함께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언니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아무 말도 없이 언니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유리컵이 깨지는 소리에 방문이 열렸고 그 안에서 전 남편이 튀어나와 언니가 다친 곳은 없는지 몸 상태를 살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 남편도 저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죠. 지금 너희들 내 옆에서 뭐 하는 짓들이야? 내가 두 눈 뜨고 살아있는 걸 알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 정말 둘이 나 몰래 결혼한 거야? 저기 일단 언니 말 좀 들어봐. 전부 다 설명할게. 지금 상황만 봤을 땐 충분히 오해 소지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듣게 되면 이해가 될 거야. 그래. 이 사람과 나는 당신이랑 이혼하고 만나게 된 거야. 법적으로 완전히 남이 되고 나서 만난 거라니까. 그럼 아무런 문제도 없는 거잖아. 너희 둘 다 미쳤니? 나랑 결혼했으면서 어떻게 우리 언니랑 결혼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보고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라고? 네가 지금 많이 놀랐고 충격받은 건 알지만 사람 감정이라는 게 어떻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너랑 이 사람이 이혼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어. 그냥 단순히 술 한잔 하려 했던 건데 나는 네가 이 사람과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도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대화라도 좀 나눠보려고 부르게 됐던 건데 원래 사랑에 빠지면 눈에 뵈는 게 없잖아.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처음 너랑 인사 왔을 때부터 사람 참 괜찮아 보여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미 둘이 결혼식을 올렸는데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어. 나랑은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네가 갑자기 이혼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는데 나는 그 말을 기회로 받아들였고 이혼을 하자마자 위로차 한두 번 만나다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던 거야. 내가 갑자기 사라졌던 이유도 너랑 부모님과 싸운 걸 핑계로 잠적하긴 했지만 이미 나는 이 사람과 만나는 동안 서로 떳떳지 않다 보니 인족이 드문 호텔에서 만나서 아이까지 임신을 했었어.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가족이 아닌 시부모님께 직접 찾아가서 전부 다 설명을 드렸지. 내가 이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에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아이를 원했던 시어머니께선 적극적으로 결혼을 허락하셨고 나는 너 몰래 비밀리에 결혼식까지 올린 뒤 이 사람의 아이를 출산해서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었던 거야. 네 눈엔 부족하고 성이 안 차는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내 눈엔 이 사람밖에 안 보였어.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나는 이 사람이 백수여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 어차피 내가 일하나 이 사람이 일하나 비슷한 돈벌이고 아이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 보고 육아하라고 했어. 행복은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당신과는 2년의 결혼 생활을 끝으로 정리가 됐지만 지금 이 사람과는 벌써 7년의 시간을 함께 해왔어.
당신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나한테 잘해주고 있고, 우리는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을 정도로 부부 금실이 정말 좋아. 그렇게 금실 좋고 떳떳한데 왜 숨어 살아? 아예 대놓고 온 동네 다 떠들고 다녀. 동생 전 남편이랑 살림 차렸다고. 왜? 아빠 엄마가 이런 사실을 알면 쓰러지게 될까봐 그게 걱정돼서 나타나지 않았던 거니?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괜히 나 때문에 혈압 올라 쓰러지시면 어쩌려고? 그냥 이렇게 나는 원래 없는 존재로 받아들이고 살면 좀 더 마음이 편하잖아. 아빠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엄마 아빠 혈압 올라 쓰러지는 꼴 볼 거야? 너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택배 일 하고 있구나? 재혼은 했고? 상태를 봐선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설마 지금까지 일만 하고 산 거야? 너한테 맞는 남자 찾아서 다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내 걱정하기 전에 너희들부터 걱정하지 그래?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워 삶을지 고민 중이거든.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어차피 너는 결혼만 했지. 아이는 낳지도 않았잖아. 그러니 상관없는 거 아니야? 너는 너 인생 살면 되는 거고 나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언니와 전 남편은 제 앞에서 엄청 당당했어요. 7년 만에 만난 언니가 전 남편과 가족들 몰래 결혼을 했고 전 시부모님은 이미 이런 사실까지 전부 다 알면서 숨기고 있었다는 게 저에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히 없었어요. 이런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는 방법이 그들을 무너뜨리게 하고 복수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들어 아빠한테 전화를 하려는 순간 언니가 급하게 달려와 제 핸드폰을 뺏어 던져 버렸습니다. 그날 참고 참았던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라가 언니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고 저와 언니 사이를 뜯어 말리는 전 남편의 머리채까지 잡아 바닥으로 패대기 쳐 버렸습니다. 언니는 조용히 돌아가라고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라 아무 말도 들리지가 않았어요. 전 남편은 집안에서 난리치지 말라며 저를 밖으로 내보내려 하길래 전 남편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손을 올려 버렸어요. 그러자 전 남편 또한 화가 났는지 저에게 손을 올리더라고요. 언니는 이미 애 아빠고 세월이 많이 지난 만큼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다면서 조용히 살고 있던 본인 가정을 무너뜨리지 말라고 붉어진 얼굴로 저에게 화를 내고 있었네요. 그렇게 언니 집에서 한바탕 난리를 친 뒤 바닥에 떨어져 있던 핸드폰을 들고 집 밖으로 걸어 나와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쏟아내면서 이 사실을 전부 다 폭로하게 되었죠. 아빠는 말도 안 된다면서 제가 있는 위치를 알려달라 하길래 집 주소를 불러준 뒤 집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아빠가 엄마와 함께 언니의 집에 도착했어요. 아빠는 현관문을 열 때까지 강하게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전 남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빠는 주먹을 쥐고 있던 손을 전 남편에게 날렸어요. 언니는 자기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렸다고 7년 만에 만난 부모님께 당장 나가라면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문제로 전 남편이 전 시부한테도 연락을 했는지 현관문을 급하게 열고 들어왔어요. 온 가족이 모두 모여있는 상황에서 좋은 대화는 오고 가지 않았고 험한 말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전 시모가 조용히 잘 지내고 있던 가정에 불행을 만들었다며 저희 부모님이 본 앞에서 제 뺨에 손을 올렸어요. 엄마는 제가 시모에게 뺨을 맞자마자 눈이 돌아버려 시모의 양뺨에 번갈아 손을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몸싸움이 시작이 되었죠. 저도 7년간 쌓아왔던 분노를 그날 한꺼번에 모두 표출하게 되었고
부모님도 이 문제를 조용히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서로 흥분한 상태에서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는데 시모가 이런 상황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갑자기 혈압이 올랐는지 목덜미를 잡고 쓰러져 정신을 잃었어요. 전 남편은 시모에게 정신 차리라면서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의식을 완전히 잃어버려 전 남편은 시모를 급하게 차에 태워 시부와 함께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네요. 언니도 그 뒤를 따라가려 했는데 엄마가 막아서더니 언니의 팔을 잡곤 할 말은 끝내야 하지 않겠냐고 화를 냈습니다. 언니는 엄마를 뿌리친 뒤 급하게 전 남편의 뒤를 따르려 했는데 아빠가 언니의 뺨에 손을 올렸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언니가 동생에게 상처를 주면 되겠냐고 화를 내며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현관문을 가로막았습니다. 언니는 정신 나간 여자처럼 난리를 치더니 아빠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언니가 거친 숨을 고르면서 저희 가족을 노려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어요. 언니는 곧바로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얼굴 안색이 바뀌더니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엄마가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보는 말에도 답을 하지 않은 채 아빠를 밀친 뒤 현관문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언니의 핸드폰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길래 제가 전화를 다시 받았는데 그 순간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네요. 전 남편이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던 도중 사고가 나서 가족 3명 전부 위급한 상태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신호 위반과 과속을 하다가 경찰이 붙었는데 마음이 급한 전 남편은 잠시 멈추라는 경찰의 말을 무시하다가 커브길에서 속도가 높아진 차를 제어하지 못해 뒷바퀴가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가드레일에 추돌하게 됐는데 뒤에 오던 트럭이 그대로 밀어버려 전 남편의 차량이 밑으로 깔려 들어가 버린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게 된 저희 가족 모두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전 남편은 식물인간이 되었고 시부는 현장에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뇌출혈로 인해 아직까지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니는 이런 상황이 저 때문에 일어난 걸로 몰아가고 있어요.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니가 전 남편과 저 몰래 7년간 함께 살아왔으면서 이런 사실을 숨겨서 문제가 커진 건데 이게 제 탓인가요? 지금 현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아직까지 믿어지지가 않네요. 너무 절망적이고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러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 잘못이라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언니가 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처럼 저도 언니를 용서할 수 없네요. 아마 서로 평생 원망하면서 살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만 제 기억에서 그 인간들을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한 번뿐인 제 삶이 이렇게까지 힘들 줄 전혀 몰랐는데 저에게도 언젠간 좋은 일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택배를 하는 게 쉽진 않지만 땀 흘리며 일하는 시간만큼은 안 좋았던 기억을 잊어버릴 수 있어서 택배 일을 그만두지는 못할 것 같네요. 제 기막힌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추워진 날씨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입니다. 18년 전에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현재는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많은 상처를 지워버리고 현재의 남편과 그리고 이쁜 딸을 키우면서 잘 지내왔었는데 18년 만에 전 남편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10달 품어 배 아파 낳았던 친딸의 얼굴도 보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벌어진 돌발 상황이라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친딸이 저에게 갑자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전부 잊은 줄 알았던 18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한창 더웠던 여름날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는 걸 제 두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제 딸과 함께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배가 고프다는 말에 잠깐 분식집에 들어가려 했는데 건너편 상가에서 남편이 어떤 여자와 함께 장을 보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남편이 아닌 줄 알았어요. 워낙 일 때문에 바쁜 사람이라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없는 사람인데 바람을 필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죠. 남편이 회사 직원과 잠깐 시장에 들러 먹을 걸 사러 온 줄 알고 일단 아는 척을 하려 했는데 그 순간 남편 옆에 있던 여자가 옆구리에 팔짱을 끼더니 살갑게 웃으면서 머리를 남편의 어깨에 기대고 있었어요. 제가 분식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자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면서 안 들어오냐고 물어보며 밖으로 나오길래 딸이 남편의 바람 피우는 모습을 목격하기라도 할까봐 딸을 나오지 못하게 밀고 분식집으로 들어갔어요. 여자의 느낌상 남편의 행동은 100% 바람으로 확신했고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상을 해도 그 장면은 누가 봐도 바람이었고 그때부터 남편의 모든 행동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아주 잠깐 의문의 여자와 팔짱을 끼고 시장을 돌아다녔던 거 외엔 얻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증거물을 남겨두지 않으려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남편에게서 증거물을 찾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힘든 날들을 감당하며 버텨오던 어느 날 남편에게서 결정적인 증거물 하나를 얻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남편과 엄청난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었고 결국 이혼의 문턱까지 가게 되었죠. 당신 잠깐 이리 와봐. 지금부터 뭐든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거야. 나한테 거짓말할 생각 꿈에도 하지 마.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물건 당신 정장 안주머니에서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다른 건 다 이해하고 넘어가 줄 수 있는데 이건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 같아서 거짓말할 생각 말고 그냥 사실대로 얘기해. 당신 나 말고 다른 여자 만나고 있지? 이런 말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건데 나한테 변명한다고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 아이씨, 내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했잖아. 이런 거 싫어한다는 거 알면서 내 정장 안에 있던 물건 왜 손을 대? 너 지금 제정신이냐? 그거 당장 일이 안 되나? 왜? 이게 내 손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예상 못했어? 돈 많은 사람들은 원래 다 이래? 내가 항상 얘기했지? 다른 건 다 이해해주고 넘어가도 우리 가정 깨지는 행동을 하면 나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임신 테스트기가 왜 여기서 나와? 흐린 것도 아니고 선명하게 딱 두 줄인데 지금 이걸 본 내가 잘못 본 거라고 말할 수 있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당신은 이미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지른 걸 보면 이혼 생각이 있었던 거지? 아무래도 내가 재산이 많다 보니까 주변에서 나를 가만두지 않더라고. 당신이랑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 해도 그건 상관이 없는 것 같더라. 골키퍼 있다고 해서 골 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모든 상황은 변화될 수 있는 거고 사람은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 당신이 지금 들고 있는 임신 테스트기, 당신도 알겠지만 임신 확실한 거고 혹시 몰라 내가 보는 앞에서 그 여자가 테스트를 했는데 거짓말이 아니었어. 이미 내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뱃속에는 내 핏줄이 자라고 있는 걸 알게 됐는데 그냥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당신이 내 사생활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하는 걸 말해봐. 먹고 살 정도의 돈이 필요한 거야? 앞으로 새 출발을 하는데 적지 않게 위자료 쥐어줄 테니까 당신 갈 길 가면 되겠네. 어차피 나랑 같이 살고 싶지 않잖아. 그럼 보현이는 당신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 때문에 내 딸이 받은 상처는 어떻게 보상할 건데? 너는 나랑 함께 살아온 17년의 생활이 아무것도 아니었어? 당신이랑 함께한 시간들 당연히 소중했지. 지금도 소중하고 네가 나랑 못 살겠다며.
이런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준다면 나는 너랑 이혼 안 하고 지금의 삶을 유지하고 싶은데 네가 받아들이면서 살 수 있겠어? 이게 힘들면 그냥 이혼하는 거고. 어떻게 할래? 17년의 결혼 생활 여기서 마무리 지을래? 아니면 그냥 넘어갈래? 어차피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야. 이미 그 사람의 뱃속에는 내 핏줄이 자라고 있는데 억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잖아? 남편의 당당함에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제일 큰 충격이었던 건 남편 정장 안에서 나왔던 임신 테스트기에 보이는 선명한 두 줄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남편과 함께한 시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을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믿고 살았는데 힘들게 이끌어온 내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때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더 큰 충격을 받았던 건 남편과 저와의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는 걸 앞에서 전부 다 지켜본 딸에게 남편이 질문을 던졌어요. 이런 말을 꺼낸다는 것 자체가 아이한테는 상처인데 남편은 그런 건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현아, 아빠 엄마가 서로의 생각 차이 때문에 떨어져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보현이 너는 누구랑 살고 싶어? 아빠는 지금 현재의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많이 힘든가 봐. 그래서 너도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다. 엄마랑 살면 앞으로 네가 원하는 꿈을 펼치기에는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야. 하지만 아빠는 네가 내 핏줄인 만큼 원하는 걸 뭐든 이루어줄 수 있게 최선을 다해줄 생각이거든. 아빠 옆에 있으면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고 남들한테도 무시당하는 일은 없을 거다. 아빠는 솔직히 고민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아빠랑 함께 사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 지금 보현이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한참 예민한 나이에 애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건 생각 안 해봤어? 원래 이렇게 이기적이었어? 그런 식으로 말하면 보현이가 당신한테 갈 것 같아? 생각 없이 뱉어대는 남편의 말에 화가 난 저는 얼굴에 손을 올리며 난리를 쳤는데 그 순간 뒤에서 제 딸이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곤 제가 보는 앞에서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딸의 돌발 행동에 당황해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충격적인 한마디를 딸의 입에서 듣게 되었고 저는 그 말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17살밖에 안 된 딸은 남편이 바람 피운 게 전부 제 탓이라면서 똑바로 행동하지 않아 남편이 바람을 핀 거라고 거침없이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엄마는 조금의 잘못도 없다고 생각해? 엄마가 아빠한테 잘했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겠지. 무조건 아빠한테만 잘못을 돌리기 전에 엄마의 행동부터 되돌아봤으면 좋겠어. 당연히 아빠도 잘못이 없는 건 아니지. 내가 봤을 땐 둘 다 잘못했어. 엄마도 아빠 덕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라면서. 그전에는 입에 풀칠하는 것도 힘들었다고 나한테 현재의 삶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입이 닳도록 얘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엄마처럼 구질구질하게 가난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 아빠가 모든 걸 다 해주겠다는데 내가 왜 그런 좋은 조건을 걷어차고 가난한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어? 나는 아빠랑 같이 살 거니까 엄마는 나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 조용히 넘어가줘. 딸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은 거야? 나 앞으로 좋은 대학도 가야 하고 좋은 일자리에 취직도 해야 되는데 엄마가 내 인생까지 망치고 싶어? 괜히 일 크게 키우지 말고 엄마 혼자 아빠 집에서 나가. 나는 내 꿈을 펼 거야. 엄마처럼 가난했던 과거로 돌아갈 생각 없다고. 딸의 말에 엄청난 말을 듣게 된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서 있을 힘조차 없어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자 이런 제 모습을 보게 된 딸도 마음이 많이 안 좋았는지 방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남편은 딸이 들어가자마자 저에게 모든 상황이 해결된 것 같다면서 조용히 위자료 받고 사라지라며
딸의 인생길까지 막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강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쏟아내었고 마음 같아선 남편의 인생도 끌어내리고 싶었지만 배 아파 낳은 제 딸이 눈앞에 아른거려 어쩔 수 없이 위자료만 받고 이혼 결정을 하게 되었네요. 뒤늦게 남편과 이혼했다는 걸 알게 된 부모님께서 한바탕 시부모님과 난리를 쳤지만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더군요. 가정을 위해 충실히 살아온 것밖엔 없는데 왜 이혼을 당해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양가 부모까지 목소리를 높여 싸우는데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을 보고 있던 저는 너무 괴로워 또다시 울분을 토해내며 부모님께 돌아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네가 뭘 잘못했다고 돌아가. 저놈이 너를 놔두고 다른 여자를 품에 안아서 벌어진 일인데 왜 우리가 가해자인 것처럼 오해를 받아야 되는 거냐고. 여태까지 먹여주고 채워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큰 소리야? 돈도 쥐뿔도 없는 집안 걷어들여주니까 아주 배가 불렀지. 내 아들이 자기 마누라를 옆에 끼고 있는데도 한눈을 팔았다는 건 너한테 만족을 하지 못한다는 건데 너도 참 한심하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가꾸질 않는데 내 아들이 네가 여자로 느껴졌을 것 같니? 나는 너한테 위자료도 지어주지 않고 걷어차버리고 싶었는데 내 아들이 워낙 정이 많아서 너한테 위자료 지어준 거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나도 나름대로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어요. 어머님 집안에 돈이 많으면 상대방의 기분은 고려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머님부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인간이 저 모양인 거라고요. 한참 동안 서로 얼굴을 붉히다가 또다시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저는 더 이상의 상처를 받고 싶지가 않아 부모님을 진정시킨 뒤 힘겹게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면서 소금을 한 바가지 퍼와서는 저희 가족들을 향해 냅다 뿌려버렸어요. 온몸을 소금으로 뒤집어 쓰게 되자 정말 힘들게 참아왔던 제 감정을 조절할 수 없게 되었고 이성의 끈을 놓아버려 시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남보다 어느 정도 재력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는 시모의 행동에 엄청난 분노를 느끼게 되면서 남편에 대한 불만들을 시모에게 전부 다 쏟아버렸습니다. 한참 동안 시모와 뒹굴면서 난리를 쳤고 저희 부모님이 겨우 말려서 더 이상의 큰 피해는 막을 수가 있었어요. 결국 서로에 대한 상처만 남겨진 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는데 이혼을 하고 난 이후부터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어요. 이미 저는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 정신 상태에 문제가 생겼었죠. 남편에게 버림받은 것도 견디기가 힘들었는데 딸까지 남편을 따라가게 되자 앞으로 삶의 목표가 사라져버려 삶의 의욕이 없어져 버렸어요. 한참 동안 버림받은 괴로움을 이겨내지 못한 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했던 남편의 상간녀가 유산을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상간녀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는 잘못이 없다는 걸 알지만 저는 유산의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뻤었고 그 인간들의 불행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을 깨버린 그 여자가 행복해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딸은 자기 아빠의 도움을 받아 공부에만 매진하면서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상간녀가 아이를 유산했다는 말을 듣게 된 이후부터 저도 그 인간들에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달라진 현실을 받아들인 뒤 남편이 준 위자료로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잊어버리기 위해 정신없이 일에만 매진해 왔었는데 제 인생에 또 다른 인연이 찾아오게 되었네요. 그 사람은 저와 반대로
아내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전처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자기 친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새 삶을 꾸렸었죠. 저와 비슷한 상황들이 공감이 되었고 서로가 가진 아픔을 위로해 주다 보니 어느새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과 결혼까지 하게 되는 일이 있었네요. 한 번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은 전 남편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느껴왔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결심하게 되었던 거고 다행히 제 선택은 옳은 길이었다는 걸 남편과 결혼 생활하는 동안 점점 더 많은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위해주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알 수 있었고 친엄마에게 버림받게 된 그 아이를 친딸처럼 받아들이며 한 가족이 되기 위해 많은 사랑을 주었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곁에서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준 딸이 저에게 사랑을 줄 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저와 연을 끊어버린 딸에게도 버림을 받았을 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앞이 막막하기만 했었는데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배 아파 낳은 제 친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를 친엄마처럼 생각해주며 따라줘서 18년의 결혼 생활 행복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은 제 인생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닌 좋은 날들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제 식당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18년 전에 연을 끊었던 제 친딸이 제가 장사하는 식당에 어떤 남자와 함께 들어왔는데 저는 일이 너무 바빠서 못 알아봤지만 제 딸은 저를 알아봤는지 갑자기 아는 척을 했어요. 엄마 아니야? 아, 엄마 맞네. 와, 이게 얼마 만이야? 우리 18년 만인가? 세월에 장사 없다더니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잖아. 엄마도 정말 많이 늙었네. 와, 내가 그때 엄마를 따라갔다면 나는 18년 동안 식당 일이나 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일해서 줄을 잘 타야 한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곳에서 엄마를 다 만나냐? 자기야, 인사해. 우리 엄마야. 내가 우리 집안 과거에 대해서 얘기해 줬었지? 18년 만에 만난 엄마인데 너무 많이 변해서 소개해주기가 좀 창피하지만 그래도 자기도 우리 친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했었잖아. 엄마, 우리 이번에 결혼해서 여기저기 정신없이 알아보느라 많이 힘들었는데 음식 좀 신경 써서 준비 좀 해줘. 오래간만에 만난 딸, 밥 한 끼 제대로 차려줄 수 있잖아. 그럼 이 집에서 제일 맛있는 걸로 신경 좀 써줘. 우리는 저기 룸으로 들어가자. 그래도 돈 좀 꽤 버는 것 같네? 여기 동네가 꽤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이런 곳에 음식점을 오픈할 정도면 돈이 꽤 들지 않았을까? 건물주도 아니고 상가 임대해서 음식 장사하는데 돈이 얼마나 있겠어? 내가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 먹고 싶다고 했던 이유가 다 있었네. 어쩐지 느낌이 별로 안 좋더라. 불편해서 음식이 입에 들어갈지 모르겠다. 그래도 18년 만에 만난 딸인데 음식에 신경 좀 써주겠지? 나 입맛 되게 까다로운 거 알지? 18년 만에 갑자기 만난 딸과 마주했을 때 너무 당황스러워서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긴 세월 동안 제 친딸도 많이 변해 있었고 전 남편한테 금전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는지 그래도 꽤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이 떠올라 순간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오래간만에 얼굴 보게 된 친딸이라 내칠 수도 없어 음식을 내어주었어요. 저는 차마 얼굴을 보기가 좀 그래서 직원들이 서빙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잠시 뒤 룸 안에서 소주병이 밖으로 날아와 벽에 부딪힘과 동시에 와장창 깨지는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이라 급하게 룸 안으로 들어갔고
흥분한 모습으로 얼굴을 붉히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게 된 저는 무슨 일 때문에 소주병을 던졌는지 물어보았는데 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니? 밥 먹으러 왔으면 조용히 밥만 먹고 가면 되는 건데 왜 술병을 던지는 거야? 우리 종업원이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거니?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뭔데? 종업원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서비스가 이 모양이야? 술 따라 먹기 귀찮아서 술 좀 따라보라고 시켰는데 얼굴 표정 싹 바뀌더니 여기는 술 따라주는 술집이 아니라면서 내 말을 무시하고 술병만 놓고 나가려고 하잖아. 월급 받는 주제에 어디서 자기 뜻대로 행동하려 들어? 내가 여기 식당 사장 딸인 거 몰라? 오래간만에 엄마 얼굴 봐서 좋게 넘어가려 하니까 별 거지 같은 게 사람 기분 다 잡쳐놓네. 나 오늘 이런 기분으론 그냥 못 넘어가겠는데? 돈 주고 음식 먹는데 우리가 왜 눈치를 봐야 하는 거냐? 이런 곳에 손님이 많은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야, 그냥 일어나자. 기분 더러워서 음식 먹을 수나 있겠냐? 아니, 나는 오늘 여기서 모든 음식 전부 다 주문해서 먹을 거야. 그리고 저 종업원 퇴사 처리되는 것까지 보고 집에 들어갈 거니까 상황 악화시키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내 앞에서 무릎 꿇어. 엄마, 저 남자 지금 인상 쓰는 거 봤지? 저런 남자를 종업원으로 들이니까 장사가 잘 되겠어? 저기요, 지금 제 말 무시하는 거예요? 술 다시 가져오라니까. 기분 나쁘면 지금 당장 때려치우던가. 당신 같은 마인드로 일하려면 식당이 흥할 수 있을 것 같아? 서비스업에 일하면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똥맛 쓴맛 다 보면서 돈을 버는 직업이라고. 서빙만 해주면 다 되는 줄 알아?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당장 가서 술 가져와. 그만하지 못해? 너한테 줄 음식은 없으니까 당장 나가. 18년 만에 얼굴 봤으면 조용히 밥만 먹고 갈 것이지. 왜 남의 식당에 와서 행패야? 여기는 식당이지 손님 술잔에 술 따라주는 유흥업소가 아니라고. 너는 그때나 지금이나 세월이 흘러도 네 아빠 닮은 건 여전하구나.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으면 어느 정도 철이 들어야지. 너희 아빠 닮아서 성격까지 고약한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 엄마 몰래 바람 피운 그 여자랑 함께 사는 게 그렇게 행복하디? 아는 게 없으면 그 입 함부로 놀리지 마. 나 이래봬도 청담에서 알아주는 미술 강사야. 우리 아빠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과거에 그 여자는 진작에 병들어 죽었어. 혈액암에 걸렸었거든. 나중에 안 거지만 임신했을 때 이미 혈액암을 앓고 있어서 유산이 됐던 거였어. 엄마는 그때 당시 내쳐줬으니까 유산 소식이 엄청 반가웠었겠지. 아빠랑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상당히 힘들어 했었는데 지나고 나서 다른 여자 만나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긴 하지만 아빠도 세월에 장사 없는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 폐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 받고 있긴 한데 오래가진 못할 것 같아. 이런 내 기분을 엄마가 알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힘들어서 잘생긴 종업원한테 술 좀 따라보라고 시킨 건데 여긴 술집이 아니라고 딱 잘라 거절하면 내 기분이 어떻겠어? 식당에서 일하는 핫바리 주제에 손님인 나를 함부로 대? 그냥 조용히 밥만 먹고 가려 했는데 안 되겠네. 돈 좀 있는 대로 내놔봐. 기분도 안 좋은데 다른 곳에 가서 술 좀 사 먹게. 돈 좀 내놔 보라고. 아이씨, 내 말 안 들려? 우리 직원이 똑부러지게 행동했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네가 어떤 삶을 살아오던 가정사가 어떻든 그게 나랑 중요한 문제야? 너한테는 밥 한 톨도 아까우니까 그만 행패 부리고 나가. 괜히 소란 피워서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나가라고. 그리고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나는 네가 엄마한테 말했던 그때의 말들을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있을 만큼 마음의 상처를 깊게 남아있는데 너한테 좋은 말이 나가겠니?
과거나 현재나 달라진 거 없는 너한테는 조금도 베풀고 싶지가 않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고 당장 썩 꺼져. 그래, 부유한 네 아빠 따라가서 배운 게 고작 이런 삶이니? 그래서 엄마랑 영 끊고 지내서 행복했어? 엄마, 저 왔어요. 이게 다 뭐야?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식당이 왜 이렇게 난장판으로 되어 있어? 제가 치울 테니까 자리에 앉아 계세요, 엄마는. 엄마? 그래서 나를 최대한 빨리 식당에서 내쫓으려 했던 거구만. 저기요, 그쪽이 우리 엄마 친딸이야? 얼굴이 안 닮은 것 같은데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네.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당장 나가라니까. 너랑 말 섞고 싶지도 않고 다시는 얼굴 볼 생각도 없다. 슬기야, 여긴 엄마가 치울 테니까 룸에 들어가서 배고플 텐데 밥부터 먹어. 엄마, 잠깐만요. 저기요, 저 아시죠? 저는 그쪽 얼굴 기억나는 것 같은데. 우리 어디서 봤죠? 아, 맞다. 내가 몇 달 전에 그쪽 경찰서에 보냈잖아요. 그때 아마 술 마시고 지나가는 노인분 눈앞에 거리적거린다고 인정사정 없이 막 발길질하길래 제가 엎어치기로 제압했던 거 기억하죠? 제 의붓딸의 말을 듣게 된 친딸은 갑자기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더니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는지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제가 몰랐던 말을 듣게 된 터라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친딸이 앞에 지나가는 노인분이 거리적거린다면서 발길질을 하더니 사정없이 분풀이를 해서 제 딸이 그 모습을 발견하고 막았는데 자기한테도 발길질을 하길래 엎어치기로 제압을 한 뒤 경찰서에 넘겼었다고 그때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제 딸이 친딸 앞으로 다가가자 움찔거리며 뒷걸음질 쳤고 옆에 있던 남자의 뒤로 숨더니 그 남자에게 제 딸을 당장 눈앞에서 치워달라는 말에 남자가 제 딸의 멱살을 잡아 넘겨뜨리려 했어요. 하지만 제 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렸을 적부터 유도 선수 국가대표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 웬만한 남자보다 힘이 있었기 때문에 친딸 옆에 있던 남자는 제 딸을 제압하지 못했어요. 자기 몸을 건들자 화가 났는지 그 자리에서 엎어치기를 시전했고 그 남자는 허리를 부여잡으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다시 친딸 앞으로 다가가 멱살을 잡은 뒤 무서운 얼굴로 노려보는 순간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거품을 물더니 그 자리에서 실수를 하더니 실신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친딸과 남자를 식당 밖으로 내쫓아버리면서 다시는 식당에 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소금을 한 바가지 뿌려버렸습니다. 유도 선수인 제 딸이 한 번의 상황을 정리해줘서 더 큰 일을 모면할 수 있었고 그날 이후 친딸은 더 이상 식당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 친딸이 식당 앞에 쪽지를 두고 갔어요.